6월 19일 이란 내무부에 따르면 강경 보수 후보인 세이에드 에브라임 라이시가 61.95%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투표율은 약 48.8%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대선 투표율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의회 외교국방위원장은 라이시의 당선이 이스라엘과 서방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 모사드 부국장은 라이시가 이란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외교와 핵과 테러 정책에 대한 행동을 급진화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트윗하며, 그도 또한 서방과 이스라엘 문에 큰 도전이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7일 간츠 국방장관은 네타냐후 야당 대표에게 이스라엘 시민과 결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시민권을 금지하는 법의 연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간츠는 야당이 이 법의 연장을 방해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통합법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민권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의 가족통합 신청서는 서한지구 또는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배우자를 둔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이 제출합니다. 6월 19일 토요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의 한 고위 간부는 이스라엘 남부 농작물과 광활한 땅을 태운 가자지구 테러단체의 방화 풍선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된다면 이슬람 지하드도 폭력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집트 중재자들에게 보냈다고 현지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고위 간부는 또한 이스라엘군의 연이은 공습과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가 계속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9일 이스라엘 북부 아랍 마을 비나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아랍 주민들이 충돌하여 적어도 6명이 부상당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충돌 가운데 2대의 경찰차에 불이 붙었다고 현지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아랍 무슬림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금요일 오후 예루살렘 올드시티 성전산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행진한 후 이 중 수십 명의 무슬림들이 출구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경찰의 해산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18일 금요일 서한지구 베이타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병사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으며 최소 47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최루탄과 고무 총알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베이타 주변 지역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반복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군에 돌을 던지고 불을 놓았으며, 이스라엘 군인들은 폭도들을 해산하기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최소 44명의 코로나 어린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은 6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확진이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자국민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학교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때 공항 입국장에 몰리면서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기자 공항 도착 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0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했으며, 당국은 이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현지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6월 19일 보건부는 입국하는 14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국민 중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위험 국가에서 돌아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거부 시 호텔로 강제 격리되는 조치를 6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모딘의 한 학교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딘 시장은 모든 학교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현지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6월 19일 강경 보수파 후보였던 라이시가 차기 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외신들은 보수 성향 의원들이 이란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 더해 행정부 수반까지 강경파 인물로 선출되면서 향후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중동 지역 최대 적성국인 이스라엘과 예멘 내전의 대리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립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강경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8년 만으로서
새 연립정부의 총리인 베넷은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한 터라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테러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분열된 상황입니다. 베넷 총리는 새 연립정부 구성 당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민에게 해를 끼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으며 이스라엘 국가는 하마스의 보호주의적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하마스를 다루겠다 등의 강경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교전의 휴전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연립정부와 하마스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안과 보호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돌아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힘써 지켜 준행하도록 주님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이 백성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리할 때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이 백성의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을 그 언약에 따라 돌봐주시며 평강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한 주님께서 원수들로 둘러싸인 이 백성을 굳세게 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이스라엘과 다투고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허무한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천군 천사들의 견고한 진들로 둘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무엇보다 주님께서 큰 자비와 긍휼로 이 백성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이 백성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이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과 열심으로 그 모든 언약과 약속들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